태아기 때 음주와 흡연은 태아의 뇌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며 지적 장애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기형아로 출산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므로 임신을 했을 때 음주와 흡연은 삼가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는 아이가 15살 때까지 여러 가지 지적 장애 형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항상 임신했을 때 건강 상태와 음주와 흡연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태아 설명을 하므로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저번 시간은 태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은 태아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남성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임신 도중에 아이가 이런저런 영향에 의해 가지고 안 좋게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전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영상이 아마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태내기라고 그래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지는 그 수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개의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정자의 끝부분에 달린 꼬리는 잘라지고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성염색체에 따라서 아이의 성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정자에는 각각 X 염색체와 Y 염색체, 그 외에 상염색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성염색체는 X, Y 각각 하나씩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수억 개의 이 정자들이 이 난자랑 어떤 놈이 결합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와 결합을 해버리면은 그 아이는 딸로 태어나는 거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랑 결합을 하면은 그 아이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자와 남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수정란은 유사 분열 과정을 거쳐서 수정 후 몇 주내 하나의 세포가 수십억 개의 세포로 증식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경, 골격, 근육, 순환계 등 세포군이 형성이 되어 태아는 약 9개월 후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내 발달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발아기, 두 번째 배아기, 세 번째 태아기가 있어요. 정자와 남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2주간의 기간을 발아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정란은 수정이 이루어진 직후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의 세포의 수정란이 둘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씩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하고, 수정란이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고 난관, 난소, 자궁경부, 자궁각에 착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궁의 임신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임신의 1, 2%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자궁의 임신을 하면서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여성분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궁의 임신은 수정란이 자궁강 이외의 다른 곳에 붙어서 착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1, 2% 있다는 그 자궁의 임신의 95%가 난관 임신을 해요. 이 난관 임신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복강, 난소, 경관 임신 등 순으로 자궁의 임신을 하고,
난간 임신 시 난간벽은 수정란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킬 충분한 탄력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난간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굉장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때 돼서야 자궁의 임신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난간 임신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난간이 좁아졌거나 또 난간 점막이 수정란에 대한 수용력이 증가되어 발생하는데, 수정란이 운반이 지연되어 자궁강에 도착하기 전 영양막이 발달되거나 난간 자체가 조직학적으로 내궁 내막과 같은 탈락막 반응을 함으로써 난간 임신이 됩니다. 자궁의 임신이 되는 경우가 골반강 내 염증 질환이 있거나 난간염, 과거에 자궁의 임신을 했었거나 불임을 갖거나 골반강 또는 복부 수술을 했거나 자궁 내막 증식증 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여성에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궁의 임신은 수정란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파열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골반 부위에 압박이 오고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일어나고 마지막 월경 후 6에서 8주 사이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복부 통증이 오고 질에서 점적 출혈이 일어나고 어지럽거나 목이나 어깨 통증이나 미열이나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자궁의 임신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임질에 의해서 생식기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임신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요 증상 하나만은 치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할 때는 항상 계획적인 임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태아의 배아기 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3개월까지예요. 모르고 지나갔다가 3개월 동안 다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태아가 건강한 태아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임신을 하셔야 되고, 한 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는 월경 주기가 지난 후 한 달 후 월경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산부인과를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로 제대로 착상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추후 또 다른 임신 계획이 있다면은 이 난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 늦게 발견하게 되면은 산부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므로, 임신을 했다 싶으시면은 바로 산부인과 가서 제대로 착상이 됐는지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배아기예요. 배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하기 이후 약 6주간, 즉 수정 후 2주에서 8주까지 시기를 얘기를 해요. 대부분 중요기관과 생리계통이 분화되고 생성되며 배아기가 끝날 때쯤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돼요. 자궁벽에 착상된 수정란은 모체와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매우 빠르게 분화되어 가는데, 태아가 태내 환경으로부터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이게 임신 3개월까지 이렇게 태아가 예민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 기간을 모르고 지나가요. 계획된 임신이 아니면은. 이때 태아의 모든 신체 구조, 신경계통, 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형성이 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모르고 지나가고 산부가 이런 것도 모르고 흡연이나 음주, 또 굉장한 스트레스 등을 또 받게 돼버리고, 그때 남편분의 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많이 해서 전자파를 많이 쐈거나 또 건강하지 않은 상태거나 이랬을 때 활달하지 못한 정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태아의 발달 상태는 4주경에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고 뇌와 신경 조직이 분화되고 입이나 소화기관, 간 등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작아서 보이진 않겠지만 8주경에 얼굴에 입, 눈, 귀가 뚜렷하게 분화되고 팔, 다리, 손발이 형성되며 성기가 형성이 되고 근육이나 연골 조직과 함께 장, 간, 폐, 신장, 췌장과 같은 내부기관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그 기능이 시작되며 신경 조직도 급속도로 발달이 돼요. 임신 3개월 이전 배아기에 결함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폐결함, 언청이 등과 같은 장애를 갖게 돼요. 배아의 결함이 크면 배아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연 윤산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3개월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미리 알고 집에서 안정화를 취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의 영양 공급 같은 것도 이 시기에 많이 해주고 조절해 줘야 되는 것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 안정되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태아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인격체로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기예요. 수정 후 8주 후부터 배아가 뼈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 생명체의 구조의 분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뼈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뼈가 완성된 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봐주는 거예요. 수정 후 9주부터 출생 때까지를 태아기라 불러요. 태아는 손가락, 손톱, 눈꺼풀, 눈썹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태아는 새로 만들어진 눈꺼풀을 닫고 눈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약 26주까지 눈을 뜨지를 않아요. 임신 4개월이 되면 임신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태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 전에도 태동을 느끼기는 하는데 너무 작아서 못 느낀 거고 이때부터는 느끼기 시작해요. 4개월이 되면은 자궁벽이 태아가 있기에 너무 작아요. 태아가 성장하여 자궁벽이 좁아지므로 태아가 불가피하게 자궁벽을 더 차게 되는데 그거를 임산부가 태동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20주경이 되면은 태아의 몸무게가 약 0.3kg 정도 되고 6개월 전에 태아의 신경계, 호흡기 및 기타 신체 조절이 성숙하지 않아 출산하더라도 태아가 사망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임신 28주와 38주 사이에 조산할 경우 적절한 간호에 의해 신생아의 생육이 가능하게 돼요. 이 시기에는 태아의 신체적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여 출산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많게 돼요. 태아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어요. 요전에 제가 좀 설명한 내용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 가지고 태아가 출산을 했을 때 아이가 좀 문제적인 성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나타내게 돼요. 적어도 문제지만은 같은 염색체가 더 많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XX 염색체는 X 염색체가 두 개지만은 하나를 불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 딸 아이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활성화되어 있는 X 염색체에서 그때 잘못됐을 때 계속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아들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X 염색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조합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태어날 확률이 많고 이 X 염색체 또한 성인이 되고 노화가 되면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X 염색체가 두 개인 딸은 기존에 불활성화되어 있는 X 염색체에서 지속적인 도움으로 많은 질병이나 암 같은 경우 이런 게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긴 하지만은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노화가 되는 대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암 발생 확률도 노화가 되면은 여성분보다 더 잘 걸리게 되고 면역 체계도 여성분보다 더 낮게 돼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사망하는 이유가 X 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인자가 엄마랑 아빠랑 기본적인 상염색체, 그러니까 보통 염색체에서는 각각 하나씩을 받게 되는데, 엄마 거든 아빠 거든 두 개가 동시에 열성으로 왔을 때 아이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라도 우성인 염색체가 들어왔으면은 그걸로 버티는데, 두 개 다 열성으로 왔을 때 많은 지적장애나 살아가는데 힘든 증후군 같은 거에 가진 채로 태어나게 돼요. 이 열성인자 유전병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는 이제 뭐 보시는 건데, 이제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죽는 병이에요, 열성인자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있어요. 페닐케톤 요증은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인 페닐알라닌에서 불필수 아미노산인 티로신으로 산화를 촉진시키는 요소인 그냥 이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이거는 지능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오는데 생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져 알라닌이 투여하면서 정신지체 효과의 예방을 할 수가 있대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보통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삭스가 있어요. 뇌세포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으로 생기는 중추신경계 유전적 질환으로 생후 6개월부터 발달 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망한대요. 낭포성 섬유증이 있어요. 점액, 침, 땀의 생산이 이상이 생겨 신체가 너무 많은 점액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폐나 간, 췌장 등 소화기관에 쌓이게 되어 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항생물질 발견으로 평균 수명이 약 30세 정도로 연장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뭐 고생하다가 가는 병이에요. 혈우병, 이것도 조금 아이들이 이거는 좀 안타까운 병이에요. 혈액 응고 인자의 결핍으로 인한 질환으로 자발적 또는 경미한 외상에서 쉽게 출혈이 되며 지혈이 잘 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때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혈우병 가족에 속하는 여자에 의해 그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해지는데, 이 질환은 남아하게 나타나요. 증세는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데 신생아 배꼽에 다량의 출혈을 볼 수가 있고, 보행을 시작할 무렵 타박이나 손상이 실마리가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때 발견을 많이 하고, 다치면은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관절 기형이나 뭐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된다고 하네요. 이 성염색체 이상은 제가 요전에 그 X 염색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성을 결정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염색체, 염색체 수의 개수의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했어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X 염색체가 더 많아서 생기는 경우, 또는 X 염색체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아들하고 딸 두 개를 나눠 볼게요. 아들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XY 염색체인데 XX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더 많으면은 더 지능 같은 게 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남성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키가 크고, 여성과 유사한 엉덩이를 가지게 되고, 또 음경이 작아요.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발달되지 못하고 고환의 발육부진으로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유방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 가슴 축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터너 증후군은 여자아이인데 X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X 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Y 염색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X 염색체가 상실돼서 XO 형태로 가지게 되고, 공간 지능이 손상이 되고, 당뇨병, 연소자형 관절염, 단신이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없지만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성장 장애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가 인정이 되겠고, 치료는 가능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으며 성장이 거의 멈출 때까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 여기까지가 성염색체 이상으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예요. 이번에는 상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총 23쌍이에요. 이 성염색체를 포함해서 총 23쌍인데 23쌍이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23쌍이니까는 46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염색체는 성염색체를 빼고 나머지 염색체를 보통 염색체라고도 하고 상염색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삼염색체의 대표적인 증후군이 이 다운 증후군인데, 대부분 21번째 있는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총 3개일 때 이 다운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생아 소아 시기 때부터 머리가 작고 둥글하고 납작하고 얼굴에 코가 낮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 사이의 간격이 멀어 보이고 안면 기형이 복합적으로 발견이 되게 하고, 목이 짧고 두꺼워 보이면 근육에 힘이 없고, 40% 환자는 선천적 심장 기형을 가지고, 3% 정도에 발생하는 식도 기형으로 인해 신생아 때부터 잘 먹지 못하고, 발달이 늦어서 2세가 지나야 걸으며 말이 늦어서 결국은 성인 시기 지능이 약 IQ가 20에서 50 정도. 다운 증후군 현상이 보통 노산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노산은 35세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산이 보통 이제 빠른 시기에 2차 성징 나타난 이유, 그러니까 첫 월경이 시작된 이후부터를 임신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20년 후죠. 35세면은. 그러니까는 20년이 지난 후를 이제 보통 노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시기에 임신을 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35세 이 노산 때 첫 임신을 했을 때, 이때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존에 임신을 계속 했었으면은 뭐 그럴 확률이 적은데, 35세 노산 때 첫 임신을 했을 때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지적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많고요. 보통 비율이 35세 노산의 첫 임신에 600~700명에 1명 정도꼴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태어날 확률이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태아 때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나냐에 따라서 아이의 지능 발달, 태어났을 때 아이의 상태, 기질 이런 것들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기질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할 거고,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다르게 태어나는 거고, 그 다르게 태어난 거에 대한 거에 의해서 아이의 지능과 여러 가지 정서적 발달 이런 것들이 다른 기질로 태어난 거를 주위 환경 요건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모체 영양이에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태아에 필요한 영양소가 식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하므로 무엇을 먹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추가를 할게요. 태아나 아니면은 아이한테도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눌러 보시고 요전에 강의했는데 여러 가지 영양소들에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에 대한 음식을 알고 아이한테 필요한 DHA나 그런 것들, 뇌에 필요한 것들,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아이한테 좋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 모유를 통해서 이 DHA가 들어간 음식들, 우유를 통해 아이한테 들어가게 되므로 또 면역에 관련된 것도 이 모유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유를 충분히 먹어준 아이들은 병에 대한
면역 체계가 세고, 일찍 젖을 뗀 아이들이 이제 좀 약할 수도 있고, 아예 젖을 못 먹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약할 수가 있어요. 아동의 두뇌 발달은 태내기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산부의 불충분한 영양 섭취는 아동의 지적 발달과도 관계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배아기 때, 아까 얘기했죠? 배아기 때 3개월까지, 그러니까 최하 임신을 해서 5개월 때까지는 산모의 건강 상태나 음식물 섭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거르거나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음식들을 먹거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태아한테 직접 전달되면서 신경계통이나 뇌 발달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또 모체 질병에 관련돼서요. 아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풍진이라고 있는데, 임신 초기 11주 이전에 모체가 홍역에 걸리면은 아기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되며 심장 또는 뇌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임신 3개월 때까지 치명적이므로 이후에는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충분한 건강 관리를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계획적인 임신이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역시 남편분도 마찬가지, 체력 관리를 해서 건강한 정자가 임신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체력 관리를 해주시고, 임신하기 6개월 전부터는 담배, 술 등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성인병이에요. 매독과 임질. 매독균은 태아한테 전달되어 대부분 유산되거나 사산되면 출생하더라도 기형아가 되거나 지적장애나 또 이런 것들로 해서 심각한 장애 증상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또 임질. 임질은 균이 눈으로 가게 되면 시각장애가 되고 또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임신을 하는 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 이제 검사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임신 전에 다 그런 것도 검사를 해 보시고, 자궁 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건강한 자궁 내에 아이를 임신하는 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AIDS가 있어요. 임신의 경우 태아 내 혈액을 통해 태아한테 바이러스가 전달되어 태아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임산부의 음주와 흡연이에요. 임산부가 가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태아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자녀의 지능이 낮고 특히 알코올 영향은 지속적이어서 14세 된 아동의 공간, 시각, 추리력 검사 결과를 보면 임신 중 어머니가 음주를 많이 했을 확률이 많아요. 임신 중 어머니가 음주를 많이 했을수록 자녀의 공간, 시각, 추력의 정확도가 저조해요. 그래서 담배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임신 중에 음주하는 것은 아이의 지속적인 지능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는 이걸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신 3개월 이내에도 이거를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계획적인 임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저것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어머님 본인 자신이 임신했을 때 음주나 흡연을 했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아이한테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그런 걸 했었다면은 오히려 어머님이 아이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이에요. 임산부의 정서적 상태예요. 임산부의 심한 공포나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호르몬의 태반을 통해 태아의 수단계에 전달되며 아드레날린의 증가에는 태아의 활동을 촉진시켜 태내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뭔 소리냐?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불안이나 공포에 떨게 되면은 그게 태내에 있는 태아한테 다이렉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한 불안을 겪으면 정상적인 임산부보다 출산이 어려움이 더 많으며 조산 출산, 순환계에 장애가 있는 아이의 출산, 신체적 기억 아동의 출산 확률이 높아요. 자, 이걸로 태아의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문제적인 지능을 보이거나 또 정상적인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문제 성향을 보이거나 뭐 후천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이랬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에도 후천적으로 잘못된 발육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은 또 이런 선천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잘못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의 행동 행실 2차적인 원인이고 1차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아이가 좀 발달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미숙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는 아이를 원망하기 전에 아이가 5살이나 6살 때까지 아이가 크면서 여러 가지 성향을 보이는 모든 원인은 부모한테 있어요. 1차적으로 유전적인 원인,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은 원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아이보다 부모의 이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행동 과실,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들, 또 안 해야 되는 걸 하는 것들, 아이한테 너무 요구하는 것들, 아이한테 소리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보면은 학대 종류인데 학대에 관련돼서도 제가 다음에 이제 특집편을 할 거예요. 좀 한다 그러는데 제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걸로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번은 태아에 있을 때 올바른 태아 교육이 무엇인지, 태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태아편은 마치기로 하고, 태아편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제 신생아편부터 해가지고 아이의 발달 과정과 아이의 언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아동기에 접어들어서는 아동기부터는 기본 성향만 설명을 하고 바로 이어서 솔루션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연말이네요. 코로나 연말. 집에서 가족과 잘 보내시고 웬만하면 외출 삼가하시고 건강하게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